30년 만에 개헌 논의가 진행이 되면서 각 정치 세력 그리고 여러 사회단체들이 자신의 새로운 사회에 대한 자신의 요구를 담은 그런 개헌안들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저희 노동당이 바라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저희의 소망을 저희 노동당 개헌안에 담아서 오늘 발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동당 헌법, 노동당 개헌안은 Be Red 헌법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그냥 영어 뜻으로 그대로 하면은 빨강색 하자 뭐 이런 뜻입니다. 빨강색 하자라는 뜻인데 오늘 빨강색을 어떻게 하자라는 것인지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이 하나씩 발표하는 하면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보시면 알겠지만은 영문으로 이제 B-E-R-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영어 스펠링이 저희가 생각하는 개헌안의 핵심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 기본소득 베이직 인컴이죠. 대해서 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시정 위원장님이 먼저 발언하는 것으로 오늘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천에서 기본소득 인천 네트워크와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 조례 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노동당 인천시당 장시정입니다. 작년과 올해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말이 네 글자로 하면 암호화폐인 것 같습니다. 헬조선 M포세대라고 불리면서 가혹한 주변 환경 때문에 미래에 희망이 없는 청년들, 그리고 고용 불안에 괴로워하며 자신의 노후를 걱정하고 있는 중장년들, 그리고 OECD 빈곤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노인들, 이렇게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낭패감, 불안감, 그리고 불안한 미래를 내다보는 이들이 암호화폐라는 것에 자신의 미래를 모처럼 던져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미래는 더욱더 불안하긴 합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으로 표현되는 제4차 산업혁명은 무엇보다 자본에 집중을 가져올 것이고요. 이미 인간의 노동은 기계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일자리는 없어지고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렇게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삶은 붕괴되고 빈부격차가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동당은 왜 기본소득으로 개헌하려고 하는가? 우리가 당면한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3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무엇입니까? 부가 편중되고 사회적인 양극화가 치달아지면서 국민들의 삶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생존을 걱정하고 하루하루 삶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꿈도 없고 빈곤만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노동당은 모두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우리 국민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에게 편중된 부를 사회적으로 재분배하자. 그래서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바로 노동당의 기본소득입니다. 노동당은 이 34조의 모든 인간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에 더 붙여 모든 사람은 기본소득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사람의 개별적으로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을 개헌 헌법에 최소한의 요구로 정했습니다. 노동당의 기본소득 개헌안은 기본소득의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완전고용복지 국가는 이제 소명을 마쳤습니다. 현재의 복지 시스템은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줄일 수 없습니다. 기본소득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위해 노동당이 기본소득 도입을 요구합니다. 기본소득 도입을 이번 헌법 개정안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노동당 귀레드 헌법의 2에 해당되는 주제를 가지고 발언을 서울시당 위원장님이신 정상훈 위원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상훈입니다. 노동당 개헌한 두 번째 이 이퀄리티, 차별과 혐오에 맞서는 평등 공동체입니다. 이 두 번째 노동당의 개헌안을 제가 4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께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자입니다. 현행 헌법 제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16년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노동을 하고 있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만 100만 명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100명 가운데 2명은 외국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헌법은 모든 기본권과 인권을 국민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명 중 2명인 외국인들, 이주 노동자들 아무런 기본권과 인권이 없다는 말입니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노동당이 요구합니다. 기본권과 인권 조항에서 국민을 사람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후보 시절 TV토론회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는 동성애 합법화에 반대한다. 차별에는, 그러나 물론 차별에도 반대한다. 이런 모호한 발언을 했습니다. 많은 인권단체들, 성소수자 단체들로부터 큰 반대를 받았지요. 노동당은 주장합니다. 이제 헌법 조문인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고 현행 헌법은 되어 있습니다. 노동당이 주장하는 개헌안은 이것입니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다양한 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뜻에 맞추어서 다양한 사랑과 결혼 생활을 할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차별금지 조항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하면 떠오르는 말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처음 우리나라에 등장한 것은 이미 10년도 전인 2007년입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정권 시절에 차별금지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17대 국회, 그리고 18대, 19대 국회, 모든 지금까지 3번의 국회 동안 시효가 만료되어서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보수 기독교계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차별금지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게 왜 이런 걸까요? 유엔의 경제사회 문화적 권리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유엔 산하위원회인데요.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에 이미 2차례에 걸쳐서 포괄적인 차별금지 법안을 제정하라고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노동당은 주장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바로 우리나라 헌법이 이 차별금지에 대해서 너무나 협소한 규정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행 헌법 11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 경제,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이 조항을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서 성별, 종교, 그리고 인종, 언어, 출신 지역, 장애, 나이, 성적 지향, 학력, 사상, 정치적 의견, 사회적 신분 등 어떠한 이유로도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형제도입니다. 여러분, 혐오와 차별의 궁극적인 형태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이미
사형 제도를 사실상 폐지한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 촛불을 떠올려 보십시오. 2천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박근혜 정권을 타도했습니다.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나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제 사형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헌법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노동당은 주장합니다. 현행헌법 제10조에 어떠한 법률도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처벌 규정을 둘 수 없다는, 이렇게 근본적으로 사형을 반대하는, 부정하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영어 R에 해당되는 주제를 가지고 허영국 평등노동자 대표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학교 교육에서 국민의 4대 의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는 교육의 의무, 노동의 의무, 물론 헌법에는 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이렇게 4대 의무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실은 헌법에 근거하더라도 잘못된 교육이었습니다. 이 31조 교육과 관련된 조항은 1항이 교육의 권리입니다. 2항이 의무로 되어 있고 32조 노동에 관련된 헌법 조항들도 보면 1항이 권리고 2항이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납세와 국방은 1항이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세와 국방은 의무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이나 노동을 하지 않는다고, 교육받지 않는다고 해서, 노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교육과 노동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국민의 의무가 아닙니다. 국가가 국민들을 교육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국민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사회가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노동자는 노동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또 노동할 권리를 가진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 휴식하고 여가를 즐길 권리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헌법에서는 반드시 휴식권을 보장하는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조항을 따로 많이 만들면 헌법 자체가 너무 세분화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노동 관련 조항에, 의무 조항에 휴식권을 넣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인권선언 23, 4조에는 노동의 권리와 휴식의 권리가 나란히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70년 동안 세계인권선언은 노동자들이 노동할 권리를 가진 것과 동시에 휴식과 여가를 가질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노동인권선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권리와 의무 조항들이 대부분 들어있지만 유일하게 들어있지 않는 부분이 휴식권입니다. 이 휴식권이 이번 헌법 조항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무소속 김순자, 청소노동자 김순자 후보가 공약으로 노동자 안식휴가제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6년 일하면 최소한 1년 국가가 그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안식휴가제를 공약으로 내건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연구소나 대학이나 신부들은 안식휴가를 갑니다. 고위 공무원들은 해외연수란 이름으로 안식휴가를 갑니다. 공공기관은 퇴직 전 6개월 공로연수란 이름으로 안식휴가를 갑니다. 일반 노동자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국가 유공자, 군인, 경찰, 이 유공자들의 자녀들은 직장에서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산재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보장받으면
세습죄라고 공격당합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멕시코 다음에 2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상당 부분 정부가 OECD 보고를 거짓 보고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계산되지 않는 무급의 노동이 현장에서는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 최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반드시 이번 헌법 개정안에 휴식 여가권이 포함되어서 정말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다른 이의인데요. 저희 노동당에서 탈핵과 생태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이경자 부대표님으로부터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자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저희는 노동당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헌법 개정안 중에 생태사회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99번째 지진이라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여진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지진의 대규모 지진의 전진일 거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주 대지진에 이어 작년에 포항 대지진 이후로도 현 정부가 핵발전소 안전 문제에 대한 그리고 지진에 대비한 어떤 재난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노동당은 끊임없이 활성단층 대 위의 지진에 대해서 그래서 즉각적인 핵발전소의 중단과 전면적인 안전 점검을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포항 시민들이 현재 재난 수준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어떤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전과 재난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를 이번 헌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노동당은 탈핵과 생태의 가치가 실현되는 나라를 목표로 합니다. 현재 한반도에는 핵발전소가 24기 가동 중에 있으며 밀집도가 가장 높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재작년 경주 대지진 이후 이어진 포항 지진과 최근의 지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 불감증이라는 안일함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지진은 대비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존중하는 헌법이라면 마땅히 핵발전 사고에 대해 그 무엇보다 우선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탈핵입니다. 이것은 어떤 다른 기준, 경제성이나 효율성과는 전혀 다른 가치, 즉 생명과 생태적인 문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당은 다음과 같은 개헌안을 제안합니다. 국가는 핵발전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사람과 모든 생명, 자연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핵발전소 폐쇄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의 방지, 화석연료의 보존을 위해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다. 환경과 생태 보존 의무에 대한 조항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사람, 모든 사람과 법인에게 자연환경과 생태 자원을 보존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 조항을 개헌안에 다음과 같이 넣었으면 합니다. 모든 사람은 생태적 재앙 없이 자연적 기초 위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권리를 가진다. 국가와 모든 사람과 법인은 산, 바다, 강, 늪지, 농지 등 자연환경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며 식물, 동물, 광물 등 생태 자원의 고갈을 막을 의무가 있다. 재난은 예고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난이 발생하면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시급하게 이런 안전 대책을 개정 헌법안에 담아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노동당 비례드 개헌안의 마지막 순서로 D에 해당되는 내용을 가지고 나도원 경기도당 노동당 위원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희 딸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상경하느라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경기도 교육공무지 노동자들이 경기교육청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만간 무더기 해고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인천 신세계 백화점에서는요, 입점 업주들이 제발 좀 29%에 달하는 그거 좀 깎아달라고 같이 힘을 모아서 신세계 백화점하고 열심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안 되고 있죠. 이렇게 한국 사회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한국 사회는 그대로입니다. 한국 사회를 바뀌려면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정치 꼬라서니 보십시오. 하나도 안 바뀝니다. 정치를 바꾸려면 선거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선거 제도는 매우 불합리합니다. 매우 적은 득표를 가지고 일당, 이당을 다 독식하고 있습니다. 선거 후 단순 다수 배치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도 너무나 적습니다. 좀처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치를 통해서 소수자 목소리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기 때문에 정치 선거제도를 바꿔야 정치도 바꿀 수 있고 정치를 바꿔야 한국 사회도 바꿀 수 있습니다. 헌법을 통해서 평등 선거의 원칙을 세워야만 선거제도를 바꿀 수 있고 결국은 한국 사회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추운 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청 앞에서 단식을 하고 있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신세계 백화점이라는 큰 재벌과 자기 목숨을 걸고 생계를 걸고 싸우는 일 이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씩 시작합시다. 헌법을 통해서 평등선거 원칙을 세워야만 한국 사회가 바꿀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오늘 준비한 비례드 헌법, 노동당 헌법의 주요 내용들 발표는 이제 끝났고요. 오늘이 정부 산하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라는 일종의 이제 헌법 개헌안을 준비하는 기구가 출범하는 날입니다. 여기가 정부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인데요. 이 건물 안에서 오늘부터 이제 업무를 시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구호 외치는 건 제가 생략하기로 하고요. 맨날 하니까 하는 거니까 기자회견에서 저희가 이제 저희 노동당 비례드 헌법 안을 전달하는 일을 할 건데요. 그 전에 사진을 기자회견문 발표. 죄송합니다. 네, 기자회견문까지 발표하고 방금 말씀드린 그 사진 촬영에 이어서 그리고 전달하는 저희 개헌안을 전달하는 행사를 합니다. 이제 저희 노동당 대표이신 이가병 대표님으로부터 오늘 기자회견의 취지를 요약해서 발표하는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예,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정부 개헌안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월 13일 국민헌법 자문특별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가 부진해지자 청와대가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 서두르는 모양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청와대와 여당이 염두에 두고 있는 4년 중임제와 자유한국당이 강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정면 충돌하면서 개헌 논의는 권력구조 개편에만 매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30년 만의 개헌은 87년 헌법이 막지 못했던 신자유주의 97년 체계의 전환을 중심해야 한다. 따라서 87년 헌법 제정 당시 예비하지 못했던 실업과 불안전 노동의 만연, 모든 분야에서 차별과 불평등의 심화를 역전시킬 수 있는 내용이 이번 개헌 중심 내용이 되어야 한다. 이에 노동당은 기본소득, 평등과 차별금지, 규칙권, 생태사회로의 전환, 사표 없는 민주주의와 지방분권 이 5가지를 핵심으로 하는 노동자 비례드 헌법을 발표하며 국민헌법 특위에 제안한 바이다. 하나, 배고플 자유 대신 기본소득을 국민의 권리자 국가의 업무로서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하나, 차별과 혐오에 맞서는 평등의 가치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행헌법의 기본권과 인권조항에서 국민을 사람으로 개정하고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개정해야 한다.
현행헌법의 차별금지 조항을 확장해야 함은 물론이다. 모든 사람에게 일가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노동시간 단축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하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헌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마땅히 국가의 탈핵 의무와 모든 사람의 생태 보존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하나, 헌법의 1표 1가치의 평등선거 조항을 넣어 공직선거법이 비례대표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나, 다양한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기본권의 주민의 자치권을 추가하고 중앙정부의 지방자치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촉진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노동당은 노동권 강화, 사회 필수적 생산 수단의 사회화, 공공서비스 사용화 방지, 토지 공개념의 배포나 예산 법률주의의 도입,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의 도입, 대통령,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의 도입, 사형제 폐지, 평화권 도입과 영토조항 수정 등의 개헌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2018년 2월 13일 노동당. 네, 이제 오늘 기자회견의 형식은 다 마쳤고요. 말씀드린 대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저희 노동당 비례도 헌법 안을 전달하는 식을 진행하겠습니다.